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만나고 또 뵙겠습니다. 저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을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요. 또 방송 도중에 중요한 자료, 유망 종목, 히든 전략까지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집, 그리고 유망 종목, 그리고 히든 전략까지 모두 다 챙겨드리니까요. 지금 바로바로 입장해주셔서 모두 다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있습니다. 팍스경제TV의 시청자 게시물이나 혹은 노란톡방, 너튜브를 통해서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신 점들 물어보시면요. 저희가 방송 도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요. 저희가 주식과 파생상품 교육 VOD를 USB에 담아서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일요일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월드컵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월드컵 보셨나요? 네, 첫 번째 경기를 봤고요. 우리나라 경기는 첫 번째 경기 봤었고 이제 네. 전체적으로 월드컵의 거의 모든 경기를 거의 보고는 있는데 다음 날이 힘들더라고요. 새벽이라서 다음 날 힘든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제 이제 어제죠 우리 현재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 11월 25일이니까 24일 날 어제 첫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잘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저도 사실 상관없다. 할 거 다 하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후회 없이 했으면 사실 저도 상관없다 했는데 그래도 결과까지 한번 같이 얻어가는 그런 우리 국가대표 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월드컵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골은 없었지만 선수들의 투혼이 빛났는데요. 일단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안면 골절 부상으로 마스크를 쓴 채 투혼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응원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치킨이나 호프집에서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되돌려 보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대놓고 물어볼게요. 육계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육계 관련주를 봐야 된다고 계속 이미 얘기를 하셨잖아요. 했어요. 이미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딱히 많이 올라가는 게 없을 거다 했는데 역시 월드컵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마니커 FNG 같은 경우가 마니커는 안 오르는데 마니커 FNG는 그럼 왜 올랐냐? 오른다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한번 튀었어요. 튀고 다시 밀렸거든요. 튀고 다시 밀렸는데 그래도 진짜 뭔가 시켜먹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었는데 마니커 FNG가 이제 판매를 하는 보시면은 이제 기업 자체를 확인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마니커 FNG가 그러니까 돈육, 개육, 육류 가공, 그다음 육가공 제품을 생산, 식품 제조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주로 구이류, 패티류, 훈제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이제 판매를 하는 다이렉트로 판매를 하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마니커 FNG나 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주도 많이 있는데 특히 뭐 제주 맥주가 맞아요. 근데 맥주는 꼭 제주 맥주만 먹는 것도 아닌데. 제주 맥주가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관련주들을 찾다가 이제 이쪽으로 좀 몰려서 시세가 한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 시세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데 딱 한 포인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가나전에서 이긴다. 그럼 올라옵니다. 바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기지 못하는 경우 비겼다 그러면 분위기 다 깔아앉고요. 일단 어제 현상을 유심히 봤는데 어제 이제 강남에 제가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저녁에. 그런데 차가 없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럼 다 어딘가에 모여 있나 했더니 다 집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거리응원을 하거나 그러시지는 않고 거리응원은 광화문에서 한 몇천 명 정도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한 2만 명 가까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는 특별히 밖에서 뭐 모인 게 없었다. 그래서 주로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시켰다라는. 치킨 배달이 안 된 곳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도 치킨 배달을 시켰는데 튕겨져 나갔나요? 안 와서 제가 직접 갔어요. 직접 갔더니 제가 시킨 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죠. 기다려 받았는데
그 튀길 때 온도가 중요해요. 네. 네. 또 미식가시잖아요. 네, 딱 이제 한 입 먹어보고 바로 안 먹었습니다. 왜냐면 튀길 때 온도가 안 맞춰서 네. 해서 기름을 잔뜩 먹으면 치킨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서 내가 튀길 걸. 제가 좀 잘 튀기거든요. 요리를 치킨도. 잘하시죠. 예, 치킨도 잘 튀기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제가 튀길 거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인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관련주들은 딱히 없다. 딱히 없는데 할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는 다 눌리고 있어요 지금. 다 눌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 없는데 다만 가나전 승리 이후에는 우리가 좀 볼만하다. 그때는 단기 트레이딩, 당일 트레이딩.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가나전을 하거든요. 네. 화요일 날 단타. 그거 말고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기대하지 말자.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관련주들 보면 아프리카 TV가 이제 관련주로 볼 수가 있는데 아프리카 TV는 사실 요거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트위치가 이제 망상료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서비스를 품질 저하해서 이제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돼서 트위치가 아프리카의 경쟁사죠. 우리나라 내에서는 뭐 약 비등비등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트위치가 당연히 대세고요. 근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가 이번에 트위치가 한국을 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수혜를 본다라는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붙었어요. 붙어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데 월드컵 때문이냐? 그건 아니다. 월드컵은 아프리카 TV의 실제로 시청자 수가 꽤 많이 늘었어요. 네. 꽤 많이 늘었는데 돈이 별로 안 된다. 이거 시청자 수 많이 늘어봐야 아무런 돈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돈이 크게 되진 않아서 요거 때문은 아니고 트위치 이슈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가나전 이긴다 그럼 아프리카 TV도 추가로 더 갈 가능성은 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돼서 아프리카 TV가 반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 목표가를 한 10만 7천 원, 8천 원까지는 그냥 가볍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TV를 좀 약간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제주 맥주부터 시작해서 마니커 FNG나 뭐 이런 치킨 관련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생각하시고 가나전 비겼다 그러면 쳐다보지 말고 그냥 그냥 그렇게만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나라가 가나전에서 승리할 시에 육계 관련주들 단기 트레이딩으로 볼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방송에서 공개됐던 종목 외에도 노란톡방 안에서는 TV 방송 중에 언급됐던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공개가 되는데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타점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질문들과 한 주간의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은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주요 내용들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노란톡방에서 이슈 종목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과 히든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또 그래서 노란톡방의 주요 내용들 소개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의 이번 주 수익률 너무 좋았습니다. 수익률만 하더라도 77.1%를 기록했는데 이 수익 종목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주가 지난주예요? 지난주죠. 지난주 목요일에서 지난주 금요일에서 지난주 목요일까지의 네. 수익률이었고요. 이번 주도 그럼 나쁘냐? 뭐 그건 아니에요. 뭐 계속 괜찮은데 좋습니다. 사실 이번 달 전체적으로 좋은 건데 이번 달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 달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으면 그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럼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나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주로 또 톡방에서 주로 공략했던 종목들을 좀 얘기 드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확인하러 진짜 수익이 났어 확인하러 오실 텐데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그때 내용들을 다 캡처해가지고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SK가 있는데요. PSK를 보시면은 PSK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관련주예요. 반도체 관련주인데. 반도체 장비주인데 반도체 장비주가 왜 이 상황에서 오르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별로 오르진 않았는데 근데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봐야 된다고 했고 IT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리 선반영한다.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향후 미래를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내년 하반기 초입 때를 지금 현재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초입 때는 반도체 재고 상황을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재고 보통 3분기 이상 반도체 가격 하락이 계속 지속되고 재고가 늘어났을 때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지나면 3분기가 넘어가요.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는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평균적으로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PSK는 저희가 표시가 되어 있는 요타점에서 저희가 공략을 했고 지금 현재 1차 수익 실현을 한 상태예요. 한 네. 상태고 지금 나머지 물량만 지금 갖고 있는 상태고 현재 우리는 끝까지 이건 지켜볼 예정인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거로 보고 있고 저는 의외로 내년에 상반기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중 특히 장비주 같은 경우 증설 이슈가 생길 경우 바로 나올 수 있는 장비주가 우리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 최소한 22,500원 정도는 우리가 PSK 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PSK와 같은 계를 같이 하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마이크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같이 볼 수 있는 게 원익 IPS. 원익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 원익 IPS도 상당히 괜찮다. 원익 IPS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종목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시가총액이 무려 1조 4천억짜리 장비주예요. 그래서 꽤 큰 장비주고요.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공장 짓기 시작하면 무조건 들어간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는 포인트도 좋아요. 포인트도 좋은 게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바로 상향 돌파하고 있어요. 바로 상향 돌파하는 골드크로스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원익 IPS의 공략 시점도 상당히 곧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PSK가 너무 좀 단기간에 급등해서 좀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익 IPS로 접근하셔야 된다. 원익 IPS는 그럼 언제 접근해야 되냐? 그거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지금 원익 IPS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들 못 드리잖아요. 그쵸. 못 드리니까 노란톡방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 중에 8인치 반도체긴 한데 DBI텍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볼만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은 워낙 좋은데 DBI텍의 반도체는 그냥 반도체하고 좀 다르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순이익이 약 6천억 초반대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2조밖에 안 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딱 PER 4배가 안 되기 때문에 4배가 안 된다는 거는 정말 해도 너무 심한 저평가거든요. DBI텍이 그러면 이제 반도체 중에 어떤 거를 담당하느냐?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8인치 반도체라 그래서 그냥 웨어러블 기계들 아주 간단한 웨어러블 기계들에 들어가는 상당히 엄청난 나노 공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좀 쉬운 공정들 위주로 돼 있는 반도체들이거든요.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파운드리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 DBI텍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이슈를 받을만 하고 그런 게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주로 그 헤드셋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들어가요. 블루투스 이어폰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투스 이어폰 판매량이 밀리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블루투스 이어폰 관련해서 판매량과 그 밖에 웨어러블 기계를 봤을 때는 이 8인치 반도체를 하고 있는 DBI텍이 역시 마찬가지로 원익 IPS하고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다 같이 상향 돌파하고 있는 골드크로스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기간이 매수가 안 들어온 상태인데 DBI텍은 기간이 일단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DBI텍 기간에 수급에 많이 쏠려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기간이 순매수로 들어온 시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 시점 이런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이 필요한데 요게 이제 순매수가 기간이 한 3, 4일씩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한번 노려보는 전략을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그 타이밍도 역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뭐 제가 뭐 얘기를 드리든 말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어떤 걸 공략했냐면 SM 라이프 디자인을 공략을 했어요. 네. 근데 SM 라이프 디자인을 공략했는데 우리가 공략한 거는 사실 화요일인데 화요일날 공략을 드렸는데 화요일날 저희가 시초가 부근에서 매수 들어가서 거의 최고가인 2,730원, 40원 라인 40원까지 목표가를 내렸어요. 40원까지 목표가 내렸는데 40원까지 목표가 내리니까 딱
2,755원 딱 터치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수익 실을 딱 마감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있는데 다음 날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요. 더 올라가가지고 오늘이 기분이 제일 안 좋아요. 오늘 방송하고 있는 11월 25일인데 오늘 무려 15%를 쐈어요. 물론 지금 종가 마감은 다시 밀려가지고 3%에 끝났는데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가를 가지고 있었던 목표가는 3,300원이었습니다. 3,300원이었는데 3,380원까지 찍었는데 그냥 있을 걸 그랬죠. 그냥 있을 걸 그랬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쉬울 수도 있는데 단기 트레이드를 공략한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이번 주에 공략했던 종목들 중에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했던 거는 크래프톤이 있습니다. 맞아요. 크래프톤이 있는데 크래프톤은 조금 밀렸어요. 밀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래프톤이 잘 올라왔고 크래프톤이 지난주에 히든 종목이기도 하고 해서 이 크래프톤을 잘 끌고 왔는데 크래프톤이 이제 신작 게임 때문에 이제 호러 게임 제가 얘기 들었었던 그 지난주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게임인데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월요일 이후에 이제 좀 밀리고 있는데 오늘 좀 하락이 3% 하락하고 끝났는데 요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 오늘 밀린 건 위믹스. 위믹스 때문에 위믹스가 상장 폐지되면서 위믹스가 주식이 아닙니다. 위믹스라는 가상 자산이 상장 폐지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위메이드가 오늘 뭐 하한가 맞았고 그 관련한 게임주들이 다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 크래프톤은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임주예요. 왜 아무 상관이 크래프톤은 없나요? 콘솔 게임이니까요. 뭐 모바일로 하는 P2E 게임이 아니거든요. P2E 게임들이 오늘 급락이 심한데 뭐 카카오 게임즈 역시 P2E를 표방했었어요 오늘. 근데 카카오 게임즈마저도 별로 안 밀렸어요. 별로 안 밀렸고 단지 위메이드만 엄청나게 폭락을 한 거죠. 위메이드만 오늘 하한가 그냥 그대로 간 거고요. 그럼 P2E를 표방하는 거를 많이 하는 회사들이 급락을 했는데 요건 뒤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위메이드가 P2E의 1인자였어요. 근데 1인자가 망가졌네요. 그럼 이게 악재입니까? 2위, 3위, 4위한테는 악재가 아닌데 이게 분명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단 그런 건 있겠죠. 컴투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투스 오늘 밑꼬리 달고 올라왔잖아요. 저랑 이제 시장의 반응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신뢰도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런 게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임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밀린 거는 나중에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상관이 있는 게임주조차도 위메이드가 밀리면 이거는 호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쪽으로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이제 있는 종목 중에 노란톡방에서 우리가 얘기 드렸던 종목은 콘텐츠리 중앙. 콘텐츠리 중앙이 있는데요. 오늘 이번 주에는 콘텐츠리 중앙이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일단 재벌집 막내 아들 이후에 컨텐츠주들이 이슈를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급등이 나왔고 한알령 해제라고 하는데 한알령 해제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한알령 해제는 그냥 현 정부의 바람이에요. 중국은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 아니라는 거. 한알령이 해제가 되면 콘텐츠리 중앙이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콘텐츠리 중앙은 넷플릭스에 주로 납품을 하는데 넷플릭스가 중국에 나오지도 않는데 콘텐츠 중앙 왜 오릅니까 주가가. 그래서 한알령 해제하고 상관없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알령 해제도 안 됐을 뿐더러 그래서 한알령 해제라고 지금 막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중국은 믿지 마세요 절대. 중국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저는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절대로 중국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콘텐츠 중앙은 단지 이제 연말에 콘텐츠 관련주들이 좀 이슈가 되고 아바타 2가 지금 티저랑 예고편까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극장이 좀 돌아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콘텐츠 중앙 공략한 뒤로 지금 추가 매수 공략한 대로 추가 매수가요. 저희가 요때 들어갔어요. 거의 2만 원 초반대 들어갔거든요. 2만 원 초반대 들어가서 지금 현재 쭉 끌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수익률은 상당합니다. 지금 수익률은 거의 지금
추가 매수 시점에 대비해서는 지금 30% 넘게 올라왔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콘텐츠 중앙은 더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최소 못해서 한 35,000원 정도는 보고 있다. 그래서 35,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중간에 그럼 저도 지금 들어가면 매수할 수 있나요? 그 타이밍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들어가면은 보세요. 목요일 날 7% 올랐고 오늘 또 밑꼬리 달고 끝내 올려버렸는데 양봉으로 끝났는데 이거 올라온 상태에서 추격하면은 사자마자 손실 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셔야지 좋은 타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단기 트레이딩으로 공략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확한 타점 알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으로 23일 또다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을 67발을 발사해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군의 집중적인 공습으로 전력시설의 절반 이상이 파손된 상태인데요.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남부 요충지 헤르손에서 퇴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시설에 공습을 퍼붓고 있으면서 특히 지난 15일에는 하루 동안 100여 발의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황, 투자 아이디어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오늘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 한번 지도 한번 보시죠. 일단 자 지도 보시면은 전선이 또 바뀌었어요.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러시아가 최근에 외신 보도에 나오는 건 뭐냐면 러시아가 내년 봄에 항복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가 항복할 수도 있다. 내년 봄이면 금방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러시아의 역사를 딱 보면요. 전쟁에서 질 때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다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다 숙청당했어요. 근데 푸틴이 지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핵을 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핵을 쏘는 거는 일단 핵 쏘는 순간 그냥 같이 죽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푸틴이 핵을 버튼을 누르고 싶어도 밑에 부하들이 핵을 누르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결국 러시아는 이길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시간을 질질 끌어서 어떻게든 질질 끌고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들을 다 그냥 망가뜨려 놓고 이걸 가야 되는데 그래 놓고 러시아가 명분을 찾으려면 여기 라인과 이 크림반도까지는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뚝 잘려가지고 크림반도에 진입하는 육로 교통이 막힌다. 그러면 러시아는 전쟁을 안 한 것만이 못한 상황이 돼요. 그냥 그 전쟁 전에 크림반도가 있었는데 전쟁 후에 크림반도가 사라졌으니까요. 여기하고 크림반도를 바꾼 거예요.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해요. 크림반도가 훨씬 더 중요하지. 근데 중요한 크림반도 내주고 마리우폴이랑 멜리토폴, 베르단스크 이쪽을 내줬다? 이쪽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죠. 이쪽에 항구가 있잖아요. 이쪽 항구에서 배가 나가려면 크림반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크림반도 막히면 아예 못 나가요.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크림반도가 있어야지 얘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러시아는 여기는 별로 관심 없어요. 일단 크림반도부터 지켜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곧 크림반도를
곧 진격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킴브른반도 여기 킴브른반도거든요. 여기 킴브른반도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난주에 제가 킴브른반도에 우크라이나군이 상륙했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이번 주에 다 킴브른반도를 싹 다 정리했습니다. 싹 다 뺏었어요 지금. 킴브른반도 다 해방시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다 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밖에 안 남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방어진을 해야 되는데 방어진을 구성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지금 뒤로 조금씩 후퇴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장비가 없어요. 심지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사일도 없어서 지금 그 미사일을 지금 이란, 북한 이런 데서 지금 계속 지금 공수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떠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괴롭힐 수 있는 거는 전력, 수도, 기반 시설이에요. 전력을 끊으면 겨울에 우크라이나가 그나마 덜 들어온다. 약간 이런 약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틀린 건 아닌데, 러시아가 월동 장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월동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우크라이나군도 그럼 월동 준비 잘 돼 있냐? 원래는 당연히 안 돼 있겠죠. 네. 근데 전 세계에서 엄청난 지원을 주기 때문에 월동 장비가 훨씬 잘 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이제 전력하고 수도 시설 어떻게든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사일 엄청나게 쏘는 이런 데 미사일 엄청나게 쏘는 이유가 미사일 막 쏘잖아요. 그러면 이 몰도바라는 나라도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갖다 쓰고 있어요.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원자력 발전소가 제일 많거든요. 유럽에서, 동유럽에서도 특히. 그러면 조지아라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몇 개 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쓰고 있는데 지금 다 같이 끊기고 있는 상황이죠. 같이 끊기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군이 지금 헤르손에 이어서 헤르손 지역에 추가로 이설라인까지 다 후퇴한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는 킴브른반도 공략 성공했고 지금 여기서 자포리자에서 공방전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뭔 말이 여기가 지금 우크라이나 최대 원전지대거든요. 근데 이걸로 이제 어떻게든 러시아는 꼬투리 잡고 싶을 텐데 여기서 이제 과연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뚫려도 문제인 게 지금 러시아군은 여기에 별로 없어요. 여기 뚫리면은 잘려요 이게. 이게 잘립니다. 그럼 여기는 러시아군은 다 포위돼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러시아는 여기도 막아야 되고 여기도 막아야 되고 여기도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뚫리면 잘리고 어차피 여기 밀리면 크림반도 뺏기고 러시아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온 거예요.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란제 자폭 드론을 자국에서 생산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뭐 쉽지 않아요. 특히 러시아가 그리고 GDP 성장률이 지금 3개분기 연속 지금 마이너스라서 지금 뭐 석유 팔아갖고는 지금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쟁은 러시아의 패배인데 언제 패배를 선언하느냐, 패배 가기 직전에 협상에서 잘 명분으로 빠져나오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 지금 현재. 지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관련주들은 어떻게 되냐? 유가하고 에너지 관련주들은 역시 관망. 현재 지금 12월 2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가 사우디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감산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감산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미국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베네수엘라를 제재를 풀어주려고 그래요. 미국이.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럼 베네수엘라가 왜 제재받고 있는지까지 설명하면 이게 한 세월이긴 한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불안으로 이렇게 서로가 대통령 뽑아놓고 자기들이 서로 진짜 대통령이라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물론 베네수엘라가 약간 좌파 국가거든요. 그래서 좌파 국가여가지고 좀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미국이 제재한 건데 이제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 풀어주려고 하는 건 당연히 12월 2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 때 분명히 감산을 엄청 세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유가가 또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석유 팔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그럼 이제 그걸 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미국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끊기 위해서라도 베네수엘라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저는 현재는 관망을 하셔야 되고 관망하다가 1일 정도의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 보자. 이유는 뭐냐면
베네수엘라 제재 해제가 어디까지 성사되느냐. 쉐브론 같은 경우가 다시 그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걸 중단시켰다가 지금 다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직 허가 난 건 아니에요. 그걸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좀 있다, 걸려 있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좀 관망을 하자. 곡물, 농산물 지속적 하락, 접근 금지. 이거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곡물, 농산물 관련주들 다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곡물 수출 합의했기 때문에 이건 접근하면 안 된다. 자, 그다음 방산주.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 이후에 추가 모멘텀 확보 시 조정 시 매수 관점이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데,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뭐 여러분 네옴시티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오히려 제 예상대로 방산을 얘기했어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무기 제공 안 할 거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누군가한테 받아야 되는데 한국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한국한테 받아야 되니까 관련주도 LIG 넥소, 한국항공우주, 하나에로스페이스 요거는 그냥 밀리면 사자. 이거 방산주 올해 이 정도로 안 끝나요. 절대로 이 정도 안 끝나니까 밀리면 다시 사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밀렸을 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다음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는 수익 실현 후 관망했고 재정권 준비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시림하고 현대 일렉트릭을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땠는지. 자, 현대 일렉트릭하고 히림을 볼 텐데, 자, 이거는 예전에 지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히림하고 현대 일렉트릭을 다시 제공량한다고 얘기드렸는데 그때가 요때거든요. 현대 일렉트릭은 도저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에요. 계속 올라가는. 그냥 쉬면 다시 올라가고, 쉬면 다시 올라가고, 쉬면 다시 올라가고.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이걸 더 길게 보세요. 언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는지. 2021년 12월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장장 2년째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2년째 지금 상승 중이에요. 2년째 상승 중이다 지금. 현대엘렉트릭은 여러분 지난번 현대엘렉트릭 공략하자 얘기 드리고 이거 이번에 또 매도하게 되면 벌써 5번째 수익 실현입니다. 예, 5번째 여러분 5번째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히림. 자, 히림인데 히림이 아직 이제 시세는 안 나왔는데 히림이 한 요 때쯤 이제 우리가 공략을 했고 21일 이동평균선에 지금 하회하긴 했는데 오늘 좀 오르나 싶더니 다시 밀렸어요. 근데 요 히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맥 관련주니까 어떻게 보면 인맥 관련주니까 네,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기술력 뛰어난다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관계자분들이 좀 뭐라 하실 수도 있어서 기술력도 뛰어나요. 근데 인맥도 엮여 있다. 그래서 누구 인맥인지 다 얘기는 안 할게요. 이제는 일단 인맥 관련주기 때문에 일단 못해도 12,000원까지 한번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차피 히림은 원팀코리아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어요. 오늘 지금 25일 날 오늘 이제 건자재 관련주들 천데리바트랑 건자재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는데 네.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네옴시티에다가 사우디에 납품한 실적이 확인돼가지고 이제서야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예, 이제서 급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관련주들로 하나를 좀 얘기 드리자면 바로 땡땡땡 땡땡땡. 예. 땡땡땡땡땡땡. 글자는 그렇게 되진 않아요. 글자 트릭입니다. 트릭. 아, 트릭이에요? 너무 쉽게 알실까봐 그냥 글자 얘기 드릴게요. 세 글자예요. 세 글자예요? 세 글자인데 왜 5개나 나왔냐? 혹시나 맞추실까봐 방금. 예, 이거는 그럼 맞추면 맞출 수 있죠. 맞출 수 있는데 톡방 들어오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톡방에 일단 들어오세요.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땡땡땡 요 종목에 대해서 얘기 드릴 텐데 이 회사는 피팅 및 밸브, 전기 배전반을 전문하는 플랜트 부품 기업이고요. 하여튼 플랜트만 지으면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양 플랜트, 조선, 그냥 플랜트, 육지 플랜트, 해양 플랜트. 이 해양 플랜트가 뭔지 아세요? 석유 뽑는 게 해양 플랜트예요. 석유 그 바다 한가운데서 뭐 이렇게 딱 서 있어서 위에 불 나오고 네. 그게 해양 플랜트예요. 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뽑는 게 해양 플랜트예요. 그다음 플랜트, 그냥 플랜트, 육상 플랜트는 뭐냐? 그냥 공장.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공장이에요. 공장인데 뭐 발전소 뭐 주로 이런 것들이고요. 화학 공장 뭐 이런 거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2차전지 전국 공정과 수소 산업향 피팅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땡땡땡이라는 회사가 땡땡땡이라는 회사 검색해도 안 나, 당연히 안 나오죠. 예,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회사, 이 기업의 이 종목명을 제가 알려드린다니까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명을 알려드립니다. 이 땡땡땡이라는 이 기업이, 이 종목이 2차 전공정에도 지금 들어간 상태고 수소산업형 피팅까지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할 만한 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옴시티와 관련된 모든 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결정타가 있어요. 아람코의 벤더로 이미 등록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우디의 국영기업 아람코가 이미 이 회사 거를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원팀코리아 앞단에 있는 원팀코리아 기업들이 만약에 수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피팅하고 밸브 전기 배전만 누가 해요? 여기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람코 벤더에 등록돼 있는데 이미 이거와 관련 없는 회사가 하면 사우디에서 야 너네 우리 인증 기준에 맞아? 너네 우리 산업 기준에 맞아? 다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따져보는 거를 일일이 하겠습니까? 이미 돼 있는 거를 갖다 쓰겠습니까? 이미 돼 있는 거 갖다 쓰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 시 동사의 플랜트 부품은 거의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도 심지어 많이 안 올랐어요. 이거 아직 잘 몰라요. 이게 과연 네옴시티 관련주인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오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히든 종목 지금 바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바로 노란 톡방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해볼 질문은 제지 관련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목요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는데요. 식당과 카페에서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젖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제지, 골판지 제조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런 좋은 흐름 계속해서 유지를 할까요?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일회용품을 일단 안 써요. 네. 안 쓰면 뭘 쓰느냐를 이제 보면 되겠죠. 네. 뭘 쓰느냐를 보면 되는데 사람들의 습관이 좀 중요하다고 한 번 손에 익으면 쉽게 좀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 관련주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다 보고 있는데 일단 제지 관련주의 기본 수요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기본 수요는 일단은 포장, 배달이나 이런 데 워낙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수요는 상당히 많은 상태예요. 많은 상태인데 여기에 추가 수요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형 포장 같은 경우 골판지 상자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요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심지어 실적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형 포장을 그럼 봐야 되느냐? 대형 포장도 보시면 좋은데 추가로 땡땡땡땡 이거는 글자가 네 글자예요. 맞아요. 아, 이건 맞아요? 맞아요. 네 글자예요. 또트리가 안 네 쓰셨나요? 글자인데, 네 글자인데 요거는 이 기업이 더 실적은 훨씬 좋아요. 대형 포장보다도 요 기업 이 종목이 실적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목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적도 기본으로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하나는 요것도 역시 노란톡방에서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텐데 주가 움직임도 훨씬 탄력적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접근하기 좀 쉽지 않으니까 좀 조정을 받고 왔다 갔다 하면 좀 우리가 좀 그때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이 밖에 한창제지, 영풍제지, 한솔 홈데코 등을 우리가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종목들은 실적이 좀 아쉬워요. 그냥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서 끌고 가기에는 종목을 끌고서 가져가기에는 좀 쉽진 않다. 그래서 약간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좀 볼만하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요거보다는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주에 좀 집중하자. 오히려 플라스틱이 손에 익었으면 플라스틱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아니 막말로 기업들이 갑자기 플라스틱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플라스틱 쓰는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플라스틱을 여러분 막 플라스틱 뭘 잘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막 뭘 돌려야 돼요. 막 어떻게 막 열도 받고 막 이래요. 근데 종이 관련 제품들을 막
포장지나 뭐 이런 것들을 열을 가열하면 그냥 홀라당 잘 타지. 그냥 거의 그 불나라고 그냥 갖다 주는 거죠. 그냥 목재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또 쓰겠습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열에 강화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도 않고 이미 그런 소재들이나 플라스틱 그런 재료들은 이미 다 개발돼 있어요. 개발돼 있는데 그거를 쓸 가능성이 높다.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좀 집중하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린 케미칼하고 효성 TNC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약간 요건 이제 전략을 좀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케미칼인데 그린 케미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이 최근에 급격히 들어왔습니다. 급격히 들어왔고요. 이미 어느 정도 좀 매물대 라인들을 많이 넘겨놓은 상태예요. 이 위 상단이 제가 오늘 매물 차트까지 다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 핵심 매물대는 이미 벗겨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 다음은 매물대가 별로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그린 케미칼은 그렇다고 실적이 또 별로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린 케미칼이 하고 있는 업종은 자 유기화학 제품, 화공약품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이 약품들 중에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주로 친환경 소재 같은 것도 충분히 같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타점이 가장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타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란 톡방에 톡방에서 들어오셔야지. 그린 케미칼은 근데 좀 간단하게 12,000원에 최대한 붙여서 잡으면 되는데 이것만 잡는다 끝은 아니죠, 여러분. 손절을 어떻게 잡는지, 목표는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같이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린 케미칼에 대해서 근데 요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쭉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중장기적으로 할 거는 경량화 소재 플라스틱들이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은데 이건 플라스틱 원료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효성 TNC가 있는데 효성 TNC가 사실 업황이 상당히 괜찮았다가 작년에 올해 지금 보시면 지금 효성 TNC는 뭘로 유명하냐? 여러분 보이세요? 14.04% 배당 수익률이 무려 14%입니다. 여러분 다음 달 이맘때쯤이면 배당 받아요, 여러분. 다음 주 받는 달보다는 배당 낙이죠. 배당의 권한이 생기죠. 배당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 다음 달 이맘때쯤 한 달 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달 두고 있으면 배당이 은행 이자의 3배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이 효성 TNC의 문제는 뭐냐면 이 효성 TNC가 하고 있는 어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판덱스예요. 이 스판덱스가 워낙에 잘 됐어요. 워낙에 잘 됐는데 최근에는 이 스판덱스는 그냥 그저 그렇고 나머지 사업들이 좀 잘 안 돼요. 효성 TNC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올해 예상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에 무려 1조를 찍었는데 올해는 급감한 상태입니다. 급감한 상태인데 저는 이제 그럼 배당을 그럼 많이 안 주겠네요. 그렇죠. 배당 많이 안 줄 수 있습니다. 배당 많이 안 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효성 지주사가 대주주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일정량의 배당은 무조건 와야 돼요. 그래야 효성의 마지막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또 효성이 또 이 기업 지배구조에서 딱히 말 많이 나오고 싸움 많이 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예, 그만큼 욕심이 많은 회사들이에요. 이 대주주들이 욕심이 되게 많은 회사가 효성이고 효성 뭐 MB전부터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뭐 그런 회사인데 여튼간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얘기하면 또 뭐라 할까봐 예,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리고 일단 효성이 그래서 일정 배당 부분이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도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지금 살짝 올라온 타이밍인데 기관들이 먼저 눈치채고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기금과 사모펀드 투신 쭉 사고 있죠. 요 기업들이 왜 사겠습니까? 이 기업들이 여러분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거 사서 주가 막 수익률 보려고 들어오겠어요? 지금 연말 배당 시즌이잖아요. 다음 달 연말 배당. 그러니까 여기도 배당은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배당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그래서 플라스틱 관련주 효성 TNC도 우리가 한번 볼만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여기 나오는 이 재지 관련주, 지금 포장지, 종이 관련주는 요 하나는 제가 히든 종목으로 얘기 드리고 요거는 실적 받아줘도 좋다. 그다음 플라스틱으로 볼 거면 요거로 보시면 제일 좋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또 히든 종목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접근하기는 어려우니까 조정을 받을 때 노려보자. 진입, 손절, 목표가 다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믹스가 주요 가상자산 5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유동성 물량에 대해서 속인 부분이 결국에는 화근이 되어 상장 폐지까지 결정됐는데요. 앞으로 관련된 게임주, 콘텐츠 관련주들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위메이드한테 이거 속였다 그러면 위메이드는 또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저 혼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속인 거 맞아요. 네. 속인 거 맞는데 이제 위메이드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거 안 해도 잘 되는데 굳이 왜 이런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정말 뭐 난리도 이런 난리를 만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좀 안타깝다. 이게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런 포인트를 못 챙기는 거 자체가 상당히 저는 좀 약간 마이너하다고 좀 느껴요. 왜냐하면 이메이드 이 대표님께서 그 부산 지스타 때 자신 있다. 절대 상장 폐지 안 된다. 절대란 말 너무 쉽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상장 폐지 됐어요. 네, 됐는데 국내 주요 5대 거래소가 상장 폐지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10월 27일 날 이 주요 5대 거래소에 협의체가 있어요. 협의체가 DAXA라는 이 협의체가 있는데 이 협의체에서 유통량 차이에 대한 이슈로 위믹스 투자를 유의 종목으로 이제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정을 해놨다가 이번에 위믹스 생태계가 이제는 불확실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해놓고 사실상 이때 빠져나오셨어야 돼. 심지어 이거 다시 올랐어요. 위믹스가 가상자산에서 위믹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우리 이믹스 그 투자하셨던 분들 이때 빠져나오셨었어야 돼요. 왜냐면 아무리 그 대표가 절대라고 해도 그분이 이 거래소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믹스 생태계가 불확실성에 빠져드는 결국 그런 상황이 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P2E 게임들에 대해서 트래픽 감소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플레이 투 언,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의 대명사가 위메이드고, 위메이드가 그걸로 지금 엄청나게 떴고 미르포로 엄청나게 떴죠. 그 다음에 이제 위믹스를 통해 가지고 가상자산의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게임을 출시할 때 위믹스를 쓰게끔 해서 그걸 계속 돌리는 그런 생태계를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위믹스가 상장 폐지되면서 끝난 거예요. 이제 안 돼버린 거예요. 안 돼버린 거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당연히 지금 하한가 맞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게 위메이드의 기존 게임 백날 해봐야 플레이 투 어인데 플레이 투 하고 그냥 물음표가 된 거예요. 물음표 땡땡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언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일단 얻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럼 누가 이 게임을 하냐고요. 그냥 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위메이드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면 플레이 투 원으로 하는 게임들은 모두 다 그럼 나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이슈에서 우리 뭘 느껴야 되냐면 유통량에 대한 기준을 좀 정확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솔직히 코스모 코인하고 피카, 픽셀, 무비블록 다 이 이유로 다 상장 폐지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통량에 대한 기준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5대 거래소 협의체 여기서 좀 유통량의 기준을 좀 정확하게 규정을 지을 필요가 있다. 물량의 20%가 결국 위믹스는 허수였다는 얘기니까 이런 불신에 대한 해결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럼 컴투스 같은 경우가 2인자였는데 컴투스가 그러면 안 좋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2인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컴투스가 유통 물량에 대해서 기준을 확실하게 거래소하고 서로 오가면은 오히려 컴투스가 호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는 1위만 날아간 거다. 2, 3, 4위들은 충분히 다시 재기를 받을 수 있다. 그 게임주 전체를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 상장 폐지 관련해서 게임주 전체적으로 괜찮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더 이제 알고 싶은 코멘트나 혹은 주식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은요,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